29살 남성 친구분이에요. 청년 실업이 만연한 사회가 과연 개인의 탓인가, 사회의 탓인가? 또한 이런 상황에서 청춘들은 사랑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인가?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약간 질문의 개연성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중요한 질문이니까. 예? 그 유명한 스케일업이네.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을 개연성이 없는데 엮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이거 청년 실업이 만연한 거는 절대 개인의 탓은 아니에요. 뭐 절대적으로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청년들이 절대 자책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뭐 60대 70대 분들이 뭐라 그럴까, 요즘 애들은 열심히 안 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야. 본인들은 진짜 그때 당시 환경은 열악했지만 성장이 계속 7% 10% 이렇게 되는 시절에 계셨기 때문에 정의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보다 환경은 열악했어요. 근데 취업의 자리는 많았고 성장의 가능성은 높았죠. 지금은 생활 수준과 문화 수준 이런 거는 월등히 예전보다 좋지만 기회의 폭은 줄어들었죠. 훌륭해. 네, 그걸 정확하게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왜냐면 여러분, 환경이 열악한 것도 짜증나요, 솔직히요. 여러분이 후진국 가서 진짜 10달만 살아보세요. 되게 힘드신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탓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로봇 숫자가 독일이랑 일본이 로봇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1, 2위를 해야 되는데 1위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 들어가면 다 로봇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왜? 노동 집약적인 수출 산업을 기반으로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 집약을 했잖아요. 그 노동을 다 뭐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으로 다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기업한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바리스타 로봇 8도 나왔어요. 커피 엄청 잘 만들어요. 진짜로. 왜냐면 커피를 내릴 때 내가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걸 누르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자. 예? 여기서 손가락 감각이 이 정도만 가야 돼. 그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칙 하고 칙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 반복이면 그게 로봇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해리포터를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해리가 거기 호가튼가 거기 가기 전에 살던 집은 저는 모르는데, 그러면 딱 인공지능이 이모네 집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간단한 커스터머 서비스면 다 인공지능으로 챗봇으로 다 대체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여러분 1도 없습니다. 단 1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누굴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의 격차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더 벌어질 거예요. 극단값이 점점 차이가 많이 나면서, 그래서 가진 자가 그 부의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 이타주의자로 꽉 차서 나누는 거를 제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당연히 즐겁고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시장이 죽지 않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게 선진국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선진국을 꿈꾸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면은 대부분 사회화하는, 저는 개인 기부왕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기부를 많이 하는데 개인 기부왕이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천억 얼마인가 그러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인가 한의사 선생님인가가 기부를 그만큼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게 제 꿈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진짜. 근데 앞으로 여러분, 지금 청년들 힘들죠?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저랑 고 작가님도 인공지능 회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반복으로 계속 패턴이 되는 영역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게 꿈이에요. 왜? 그럼 저희가 얻는 부가가치가 너무 크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자본가들은 인공지능에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직업이 날아가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자동차가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마부가 직업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고 만든다고요. 더 좋은 거를 있으니까 만드는 거라고요. 인공지능으로 하면은 여러분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고 작가님 옛날에 한번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도 인간이 꼭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올라갔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리를 닮은 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이 완전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친구는 부가가치를 내지만 그 친구는 부를 소비하진 않아요. 엄청 치명적이죠.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2년 전부터 예언을 했다고요. 경력증 중심으로 갈 거고 채용시장은 더 얼어붙을 거다.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현대 기아자동차가 공채를 안 했어요. 이거는 취업시장에서 거의 지진 같은 일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몰라요. 저는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 상상도 못 했어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단순히 개인의 문제랑은 1도 상관은 없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화를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여러분 빙하기가 와도 살아남은 게 인류예요. 솔직히 저는 인공지능의 도래가 빙하기보다는 빡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화를 해야 돼. 그거에 맞춰서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의 조언은 이제 틀린 조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망해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삼성전자 강연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삼성전자 가면 다 인텔리만 있을 것 같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제일 잘 나가는 사업부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달에 책 2권 읽는 분, 1년에 24권 읽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빵명 나왔어요. 빵명. 없어요. 여러분 어느 대기업에 가도 24권 읽는 사람 5% 이상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교양이 안 느니까 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아이디어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은 기회는 많아요. 그다음에 엄밀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이제 친한 형이 이제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가셨어요. 전작가에. 제가 그래서 그 친한 형이에요.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진짜 취업할 데가 없어요? 야 중소기업은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갈 데가 너무 많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라고. 전작가 기준으로 갈 데 엄청 많다고 사실. 다 대기업만 갈라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해요. 왜? 임금 격차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조직 문화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만나자고 하면 자주 만나는 게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대기업보다 연봉 많이 못 주거든요. 근데 조직 문화는 우리나라 어떤 기업보다도 좋다고 저는 진짜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해요. 회사 가면은 웃고 있고 재밌거든요. 그냥 중소기업이 조직 문화가 바뀌면은 조금 더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예로 저희는 휴가를 통보받습니다. 직원한테 통보받아요. 받으면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저가 삼성 다닐 때도 그거거든요. 제가 휴가 쓴다면 왜 쓰는지부터 물어봐요. 그럼 난 속으로 그랬죠. 내가 휴가 쓰는데 너한테 그것까지 말해줘야 되냐? 난 솔직히 그랬는데 이제 말은 해줬죠. 예? 그냥 그게 웃긴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아니, 휴가를 내가 썼는데 그걸 왜 물어봐요? 예? 그 다음에 월요일 날 휴가 쓰면 개념 없네 그래요. 월요일 날 회사 나오기 제일 싫은데 좀 쓰면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월요병이라는 게 있는데 휴가 쓰면 병도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예?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냥 문화예요. 예?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니까 화요일 날 한번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나오기 싫으면 그냥 휴가를 쓰라 그래요, 제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6개월 동안 회사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동안 애들이 회사에 안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적당히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그래요. 그게 여러분 좋은 조직 문화예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중소기업에서도 여러분이 중소기업은 단점이 많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장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의사결정권에 훨씬 빨리 접근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훨씬 빨리 승진을 할 수 있고 책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권한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중소기업 운영자고 제 아시는 분들의 중소기업 운영자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괜찮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되게 안타까워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 세상이 바뀐 거를 알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아셔야 돼요. 제가 말한 거는 뇌피셜이 아니고 다 팩트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는 IMF 안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는 여러분 별개 다 있거든요. IMF 뉴스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아, 그 하이라이트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일주일 건너다니로 뭐가 묻어났습니다. 뭐가 워크아웃 신청했습니다. 뭐가 묻어났습니다. 그걸 배경음악을 깔면 완전 영화예요, 그게. 하루 걸러 대기업이 망했어요. 지금이랑은 상대도 안 돼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때 결혼하신 분 자녀분들이 지금 20대예요. 지금 보니까요. 딱 20살이에요. 다 사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이랑 지금 뭐 청년 실황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아셨죠? 사랑 열심히 하십시오.